당시는 오슬로 중심에 있는 공원에 수백 개의 나체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명상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노르웨이에서는 키가 173cm에 달하는 여성들이 눈 덮인 숲속을 혼자 걷고 데이트를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최소 15주간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며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은퇴자들은 시골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통나무집을 지원받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비겔란 공원인데 수백 개의 나체 조각상이 울타리도 없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미켈란젤로의 세계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일부 노년 관광객들은 충격을 받지만 현지인들은 이것이 인간의 감정을 찬미하는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인가요? 외설인가요? 예술인가요? 불쾌한가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유의 상징이지만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는 진정한 자유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무절제함이 허용된 사회일까요? 지금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노르웨이의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16번. 경찰이 자주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시민의식이 만든 안전한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한밤중에 골목을 산책해도 소매치기나 폭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 오슬로처럼 번화한 도시든 북부의 작은 마을이든 길거리에서 순찰 중인 경찰을 보기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집문도 잠그지 않고 생활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혼자 학교에 갈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밀치거나 먼저 나서기보다는 예의를 지키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법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은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지는 가치입니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역사회와 당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력하여 해결합니다. 놀라운 점은 노르웨이 경찰 대부분이 총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최로 스프레이와 무전기만 휴대합니다. 이 나라의 안전은 강력한 통제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높은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15번. 세계를 부러운 북방 왕국. 노르웨이는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만 8,700평방마일이 넘으며 이는 거의 캘리포니아 크기와 같습니다. 이 나라는 방대한 면적보다는 마법 같은 해안선으로 유명합니다. 피오르드를 포함하면 해안선 길이는 6만 2천 마일이 넘으며 크기와 상관없이 약 5만 개의 섬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길고 울퉁불퉁한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지랭거 피오르드와 네로이 피오르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4가지 뚜렷한 계절이 있지만 여름은 의외로 따뜻할 수 있으며 기온이 85도 화씨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겨울은 혹독하며 국가의 거의 50%가 북극권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나쁜 날씨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 눈, 바람을 트롬스에서의 야외 생활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향신료로 간주합니다. 북극권 깊숙이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겨울에 2달 동안 태양이 전혀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는 약 55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미네소타와 대략 동일합니다. 인구의 거의 90%는 원주율 노르웨이인입니다. 주요 언어는 노르웨이어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다수 집단 외에도 노르웨이는 10개 이상의 토착 및 이민 공동체가 사는 곳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동체는 사미족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목 민족인 레인디어 헤르딩 피플. 그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북극 정체성을 대표하는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번.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원 80에이커.
약 60개의 NFL 축구 경기장에 해당하는 비겔란드 공원은 장벽 없는 열린 세계입니다. 이곳에는 200개 이상의 화강암, 청동, 철로 만든 동상들이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동상은 새로운 생명, 사랑하는 커플, 걱정하는 부모, 작별 인사를 나누는 노인들 같은 삶의 한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경외감을 주는 것은 높이 14m, 46피트가 넘는 단 하나의 돌기둥인 모노리스입니다. 모든 동상이 누드이지만 이 공원의 예술가 구스타프 비겔란드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를 사용해 감정, 본능, 인간관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전 세계의 방문객들, 특히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일본인들은 종종 호기심, 놀라움, 심지어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이곳을 찾습니다. 일부 노년 방문객들에게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수백 개의 미켈란젤로 스타일의 누드 동상을 보는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명상적인 경험이지만 몇 걸음만 걸으면 그 어색함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으로 퀵클리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3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 그들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은 누구인가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런웨이 모델은 아닐지라도 북유럽의 눈 덮인 거리에서 걷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5피트 6인치에서 5피트 8인치, 즉 1.68에서 1.73m 사이의 키를 가집니다. 그들은 페어한 복숭아빛 피부, 눈에 띄는 파란색 또는 회색 눈, 높은 광대뼈와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최신 세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평균 가슴 크기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C컵에서 D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평균 BMI는 26.15, 건강하고 풍만한 체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헬스장 몸매나 사이즈 영위 고정관념과는 차별화된 친근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여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인상적으로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은 성평등이 단지 교과서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사회에서 성장합니다. 여성들은 CEO, 과학자, 파일럿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혼자 숲속을 하이킹하는 소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구출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결혼을 필수 목표로 보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비용을 나누는 것에 편안해하고 데이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항상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노르웨이 여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국제 파트너와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더 듣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여성들을 사로잡고 싶다면 다큐멘터리. 12번. 노르웨이 남성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 된 이유를 계속 시청하세요. 노르웨이 여성들은 단순히 눈부시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성장한 만큼 아주 유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지역 남성들에게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르웨이 남성들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르웨이 여성과 결혼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 지역 경쟁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노르웨이 남성들은 가사일을 그 어떤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누어 합니다. OECD에 따르면 노르웨이 남성들은 요리, 청소, 육아 등과 같은 무급 노동에 하루 평균 180분을 소비하며 이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도 하루 약 210분 정도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남성들의 기여도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앞섭니다. 일본에서는 단 62분, 터키에서는 116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노르웨이의 의무적인 아버지 휴가입니다.
각 부부는 49주 또는 59주의 유급 휴가를 받으며 아버지는 최소한 15주를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아빠 문화는 노르웨이에서 자랑스럽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주저없이 아기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쇼핑몰에서 기저귀를 갈고 소셜미디어에 요리하거나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아이들과 레고 놀이를 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11번. 노르웨이의 건강한 은퇴 정책은 시골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르웨이에서 은퇴는 기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리고 풍요로우며 더 의미 있는 삶의 단계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정책 중 하나인 건강한 시골 은퇴 프로그램은 은퇴자들이 시골로 이주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면 작은 오두막이나 보조금을 받는 주택을 제공받습니다. 노르웨이 복지기관인 NAV에 따르면 평균 기본연금은 22,000에서 25,000달러로 오슬로보다 생활비가 30%에서 40% 낮은 시골 지역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은퇴자들은 채소를 기르거나 무료로 가르치거나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연결된 삶을 위한 헌신의 일환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이동 의료 서비스로 두드러집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농촌 거주자 중 70%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정 방문을 받습니다. 주요 도시들도 노인들이 외로움을 예방하도록 정기적으로 전화나 대면 대화를 제공하는 샘 탈레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7세 이상 노인에게는 대중교통이 무료로 제공되어 노인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10번.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80%가 전기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자 주요 석유 수출국이 동시에 가장 반가솔린적이고 전기차 지지 국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이는 역설처럼 들리지만 2024년 현재 노르웨아에 해당합니다.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82% 이상이 완전 전기차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노르웨이 정부가 가솔린차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할 이유를 없애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진정한 이득입니다. 25%의 부가세, 수입세, 코이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사한 가솔린차는 세금만으로도 $10,000에서 $20,000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혜택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소유하면 무료 통행료, 무료 터널, 버스 전용 차선 이용, 많은 도시 중심지에서 무료 주차,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충전소에서 무료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전히 가솔린차를 운전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가솔린 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비쌉니다. 갤런당 평균 9.3달러, 리터당 약 2.46달러입니다. 게다가 CO2세, 혼잡료, 주차료 등 전기차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오슬로에서 가솔린 SUV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세금과 도시교통비로 연간 거의 1,500달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 나라가 아름다운 경치, 높은 소득 또는 훌륭한 복지 때문만으로 행복하다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지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노르웨이는 그 좋은 예입니다. OEC와 넘비오와 같은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오슬로에서 외딴 로포텐 마을까지 여행하면서 경찰을 얼마나 드물게 보는지에 놀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공공분쟁을 거의 목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안전을 느끼기 위해 거리에 많은 경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이 존중받고 있으며 사람들 간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처럼 외향적으로 친근하거나 수다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생활을 중시하고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만 만약 어려움에 처한다면 조용히 그러나 진정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식수 및 식품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든 외진 산간 휴게소든 무료로 깨끗한 화장실과 충분한 화장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더 부유한 나라들조차 항상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8번. 2001년 이후 모든 시민의 소득에 대한 공공 데이터. 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시민의 소득, 자산, 세금 납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가 신분증 로그인만 있으면 정치인, CEO, 교사, 유명인사, 심지어 궁금한 전 애인까지 누구의 정보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투명성은 사회적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세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거의 400만 건의 소득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이를 활용합니다. 노르웨이는 약 5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부패가 적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임금을 장려하며 정치인들이 소득을 은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노르웨이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시기받거나 비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 시민으로 존경받습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38%에서 45%에 이릅니다. 7번. 오슬로에서의 생활. 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입니다. 행정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북유럽 국가의 경제와 기술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GDP 중 25% 이상이 오슬로 지역에서 나오며 이곳에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퀴노르, 재생가능에너지와 석유, 노르웨이 최대은행 DNBASA, 8개국에 걸쳐 있는 통신 거물 텔레노르 그룹이 대표적입니다. 오슬로의 1인당 GDP는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소박하게 생활합니다. 잔텔로벤이라는 문화가 이를 반영합니다. 이는 겸손을 장려하고 과시를 억제하는 노르웨이의 불문율입니다. 그렇기에 오슬로에서는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CEO와 학생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공원에서 독서를 하며 누구도 우월한 척하지 않고 커피를 사기 위해 줄 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 도시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친근하고 현대적이지만 언제나 소박한 2019년 유럽 녹색 수도인 오슬로는 자연이 도시 공간을 거의 포옹하고 있는 도시다. 도시의 50% 이상이 숲, 호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는 매우 깨끗하여 매일 아침 소나무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오슬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잘 결합한다. 당신은 1200년 된 전쟁선들이 있는 바이킹 선박 박물관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몇 걸음만 걸으면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기는 현대적인 떠있는 빙산으로서 지붕에 올라 오슬로 피오르드를 감상할 수 있다. 6번. 노르웨이인들과 그들의 독특한 TV 습관이다. 많은 국가들이 드라마, 데이팅쇼 또는 액션이 넘치는 TV에 집착하는 반면 노르웨이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들은 TV를 느리고 깊은 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시청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일 수 있다. 유로데이터 TV에 따르면 노르웨이인들은 하루 평균 212분, 약 3.5시간 동안 TV를 본다. 2022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프랑스의 2.7시간과 독일의 3.1시간을 앞섰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액션 영화나 리얼리티 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 뉴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할 것 같은 것들을 사랑한다. 가장 좋은 예가 2009년 노르웨이에서만 볼 수 있었던 NRK 슬로우 TV 시리즈다. 그들은 나무가 타는 모습을 7시간 동안 편집 없이 촬영하여 방영했다. 결과는 노르웨이인의 거의 20%, 9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2011년
베르겐 키르케네스 기차 여행은 13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3. 재방송을 포함해 200만 뷰를 기록한 프로그램이 인구 약 500만 명이 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국가 뜨개질의 밤은 사람들이 밤에 12시간씩 뜨개질을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술적인 팁과 부드러운 대화, 그리고 전혀 드라마가 없는 방송이었습니다. 한편 세계 역사 플레드는 60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면서도 수천 명이 충실한 시청자를 끌어모은 분회 마라톤이었습니다. 5번. 자아를 찾기 위한 케빈 문화. 한 번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고 업무 이메일도 없는 오직 바람 소리와 신선한 소나무 향만 있는 곳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노르웨이에서는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를 하이타라고 부르며 숲속, 산속 또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나무 오두막으로 도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순수한 평화를 찾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휴가용 집이 사치인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캐빈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거의 3가구 중 1가구가 캐빈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마치 엄마 집에 가듯 캐빈으로 향하고 장작불을 지피고 커피를 내리고 보드게임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현지인처럼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는 숨막히는 경치, 눈 덮인 봉우리, 구불구불한 해안선, 심지어 북극광 아래에서 대여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캐빈이 있습니다. 캐빈을 빌리지 않더라도 거의 어디에서나 무료로 캠핑할 수 있습니다. 알레만스 레텐법 덕분에 개인주택에서 최소 150m, 약 500피트 떨어져 있는 한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며 장소를 처음처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4번. 연중 내내 열리는 축제. 올해는 노르웨이 트롬스에서 열리는 북극광 축제인 노르드리스 페스티벌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고전 음악을 감상하며 밤하늘에서 빛의 리본이 춤추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5월 17일 헌법 기념일에는 온 나라가 퍼레이드로 변신합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군대 대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는 국가 휴일이 정치적이지 않고 문화와 국가의 자부심을 기념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토착 사미족의 리주 축제부터 시작해 전통 훈제 연어부터 갈색 치즈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노르웨이가 가장 큰 음식 축제인 글라드못까지 록, 포크, 음식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가장 잔잔한 계절인 가을에도 노르웨이는 잠들지 않습니다. 국가의 독특한 발효 송어를 주제로 한 락피스크 축제는 모험적인 방문객들의 미각을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겨울에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릴레함메르 아이스 조각 축제나 해안의 새해 얼음 목욕 축제는 오직 노르웨이인들만이 눈을 댄스 플로어로 얼음을 파티 위 장소로 바꿀 수 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3번.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생물학적 안전장치인 이 외딴 북극섬에서는 북극곰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놀라운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종말의 씨앗 금고는 2008년에 개장했으며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한 산의 영구 동토층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극에서 약 810마일,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새처럼 설계된 이 금고는 지진, 핵전쟁, 기후변화 등의 모든 지구적 재앙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항상 마이너스 0.4도 화씨, 즉 화씨 마이너스 18도 섭씨입니다. 이는 씨앗을 수세기 동안 생존 가능하게 보존하는 데 완벽합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온 120만 개 이상의 작물 샘플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벼, 미국 옥수수, 이탈리아 토마토, 에티오피아 보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종말이 온다면 이 씨앗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금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각 국가는 재난 이후 농업을 복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들의 씨앗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전기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고장이 나더라도 자연의 영구 동토가 씨앗을 수세기 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고를 여는 방법을 아는 그룹이 있다면 인류는 지구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백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눈 속의 커피 왕국과 요리 이탈리아인이나 프랑스인이 커피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르웨이는 진정한 커피 전문가들입니다. 1인당 하루 평균 3에서 5컵의 커피를 소비하며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 중 상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늑한 산속 오두막부터 북극의 기차역까지 커피를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과자를 사랑하는 친한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편안한 순간을 즐기는 카페이코스, 카페이코라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휘게, 하이지지와 비슷합니다. 노르웨이 요리는 진정한 노르딕 음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바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전 잡힌 세계 1위 수출품인 신선한 노르웨이 연어를 석쇠에 구워 진 감자와 레몬버터 소스와 함께 제공하는 저녁 식사를 상상해보세요. 부캐의 더 진정한 맛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꼭 시도해봐야 할 요리는 포리콜로 양고기와 양배추를 함께 끓인 요리로 매년 가을의 국가적 요리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브라운 치즈인 브루노스트를 사랑합니다. 달콤한 염소 치즈로 가벼운 캐러멜 맛이 나며 이상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1위. 노르웨이의 생활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에서의 생활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오슬로 시내의 원룸 아파트는 월 1,3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롬쇠나 스타방에르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20에서 30%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길기 때문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전기, 수도, 난방비는 아파트 크기와 사용량에 따라 월 약 150달러에서 달러 250 정도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뉴커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 한 갤런은 최대 9달러이며 단단한 치즈 한 파운드는 12달러에서 15달러에 팔릴 수 있습니다.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평균 80달러에서 달러 100이고 바에서 맥주 한 잔은 쉽게 10달러를 넘길 수 있어 많은 미국인들이 계산서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큰 장점입니다. 약 90달러에서 달러 120의 월요금으로 도시 내 버스, 트램, 지하철, 페리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와 빈도로 적절한 가격입니다. 개인 자동차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9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높은 유지 관리비와 도로세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슬로에서 간소하게 살지만 힘들지 않은 한 사람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500달러에서 달러 3,000입니다. 이는 뉴욕시와 비슷하지만 공기는 훨씬 깨끗하고 범죄율은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노르웨이가 방문하거나 살고 싶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1을, 아니라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르웨이에서 돈을 절약하는 팁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고 싶다면 7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비자, 거주지, 노르웨이에 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르웨이 땅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다음 여행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